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나는 그저 일상처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공기 속에 무엇인가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 기운이 어떤 존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내가 만났던 3명의 여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밌는 밤을 보내기 위해 온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 번째로 나는 그들의 외모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여자, 키가 크고 우아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마치 모델처럼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는 어딘가 모르게 춘 기운이 담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내내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여자가 단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 여자, 작은 키에 귀여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에서 불안한 기운이 담돌았다. 나는 그녀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 그녀는 다른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긴 검은 드레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캐릭터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어두운 색의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레이스 속에는 마치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3명의 여자가 단순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 각각의 눈빛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보려고 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이 여자들, 뭔가 이상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첫 번째 여자, 키가 큰 모델 같은 여자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빠, 한잔하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서 나는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술을 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그녀가 나에게 술을 권하는 이유는 그저 친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조금 긴장하며 술을 따랐다. 술을 마시면서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뭔가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일상적인 이야기 같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오빠, 나랑 좀 더 친해지지 않을래? 두 번째 여자, 작은 키의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그녀의 말은 그저 장난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속에서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 속에서 나는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내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세 번째 여자,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보였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들이 당신을 보고 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그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갑자기 기분이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 주위의 공기가 무겁고 차가워지면서 나는 이곳이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눈빛을 살펴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이 세상의 규칙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조금 더 마시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세 번째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내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여자가 한 말을 떠올리며 나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한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었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내가 그들을 마주하게 된 이유를 깨달았다.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려 했고 나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건물에 들어간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메뚜기와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부를 살피며 걸어갔지만 나는 뒤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워졌다. 그 건물 안은 예상보다 더 음침했다. 오래된 벽지와 먼지 쌓인 창문, 낡은 가구들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왜 여기에 와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곳은 예전에 폐쇄된 병원이었어. 메뚜기가 뒤에서 말하며 나를 쳐다봤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됐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나는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조종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곳은 매우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떤 방에 들어가자 메뚜기가 문을 열었다. 그 방 안은 매우 넓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큰 철문이 있었다. 그 철문은 매우 낡았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저 문 뒤에는 뭐가 있어?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앞에 펼쳐질 상황이 너무 불길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메뚜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모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야. 거기에는 모리가 찾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의 말은 끝까지 흐지부지 되었고 나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은 들었다. 나는 그 출물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물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나를 이끌고 있는 메뚜기와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메뚜기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들을 따랐다. 그 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방 안은 더 어두웠고 이상하게도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긴 뭐야? 내가 다시 물었다. 메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친구들이 증거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그 친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메뚜기와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밤 안을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벽에 돋고 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너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진 속 인물들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표정은 매우 기괴했다. 그중 손님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저거 뭐지?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옛날 사진일 뿐이야. 메뚜기가 되스럽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진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사진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갑자기 메뚜기의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이거 봐. 여기 뭔가 있어. 그 친구는 철제 선반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 그가 손에 쥔 것은 오래된 책 한 권이었다. 책은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씨는 너무 오래되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그건 뭐야? 내가 물었다. 메뚜기는 그 책을 손에 쥐고 잠시 멈춰섰다. 그는 그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이곳의 기미를 틀어줄 단서일지도 몰라. 그의 말은 그 순간 내가 느끼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메뚜기는 책을 열었고 책 속에서 쏟아져 나온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씩 펼쳤다. 그 문서들은 모두 기밀스럽고 불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서들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이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서 속에서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죽음, 저주, 영원. 이 단어들은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거 정말로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메뚜기는 잠시 나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그는 그 물소들을 다시 책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우린 이곳을 떠나야 해. 그날 술자리가 끝난 후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그 눈빛, 그리고 그의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감정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있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울먹이며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지불을 맞춰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내게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그 친구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다리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 뒤에는 분명히 더 많은 감정이 심겨져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항상 많은 것을 숨기려 했고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친구를 배려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후 나는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날 수 있을까?
그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괜찮아. 우리는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도 나와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오빠에게 고백할까 했었어. 그 친구의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오빠가 불편하게 만들면 어쩌나 싶어서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한 것에 대해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너도 많이 혼란스러웠겠구나. 나는 그렇게만 하며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나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그 친구는 내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했었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우리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나는 더 이상 그 친구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친구가 나에게 더 이상 미묘한 감정을 심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사실 나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친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 친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연애적인 관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가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적한 동네의 술집에서 만난 우리는 특별히 계획된 일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그 중에서도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이 동네에 끼었다. 그는 항상 활발하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으로 우리를 웃기고 났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이상했다.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 특히 여자 친구들과의 스킨십이 많아지면서 나는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차라리 그 느낌이 그냥 술기운에서 오는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술을 마시고 난 뒤, 다 같이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메뚜기는 그의 엄마 차를 빌려왔고, 차는 조금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꽤나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메뚜기가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노래방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시절이다. 나는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담배 연기가 차 안에 퍼지면서 나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다시 시작이네. 내가 고 친구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반대의 연기를 참았다. 그런데 그때 차 안에서 다른 친구들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왜 그러지?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한 친구가 기명을 질렀다. 꺄아. 나와 다른 친구들은 모두 놀라서 그 친구를 쳐다봤다. 그 친구는 목소리가 매우 크고 그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다. 네, 내 소리 질렀어. 내가 물어보자.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빠, 들어봐라. 내가 말 안 했는데, 이거 진짜로. 내가 본 거예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꿈 같은 걸 자주 꾸고, 예지몽도 자주 봐. 그리고 그 예지몽은 꽤나 정확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본 거예요. 그 친구는 말하는 순간 표정이 매우 심각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말이 돼. 나는 약간 기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친구가 뭐가 정확하다는 거야? 꿈이 정확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친구는 요즘 이상한 걸 자주 본대요. 귀신을 본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 많은 반신이 몸담 같았다. 그게 뭐냐? 뻥치지 마라. 나는 그 친구를 중도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다. 진짜라고. 내가 본 건 다 맞았어요. 그 말에 나는 그 친구가 뭔가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차 뒤쪽에서 뭐가 보였다는 말이 들려왔다. 거기 차 뒤에 뭐가 있어. 그 친구는 갑자기 놀라서 말했고 그 말에 나는 얼떨떨해졌다. 뭐라고? 거기 뭐가 있어? 나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으로 차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로 뒤에 무언가 있어. 내가 그걸 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차 뒤쪽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여기 뒤에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친구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도 그 말을 들은 소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 나도 봤어. 뒤에 진짜 사람처럼 보였어. 이 순간 차 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의 식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속속들이 그 친구의 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도 봤어. 뒤에 있던 사람 분명히 있었어. 다른 친구도 덧붙였다. 우리 모두 봤어. 그게 뭐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히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임 소리가 들리고 차 뒤에서 뭔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차의 전자기기들이 갑자기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만 계속해서 들렸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차를 멈추고 다시 내렸다. 메뚜기와 나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이미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는 중이었다. 저기 사람 있어.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말했다. 차 뒤에서 사람처럼 보였던 그 존재는 이제 멀리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온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차에 올랐다고 모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 후로 그 친구들은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내가 그 순간 본 것도 친구들이 말한 것도 모두 믿을 수 없지만 그때의 분위기와 공포는 진짜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느꼈다. 드레스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욱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발소리는 여전히 나의 뒤에서 들려왔고 나는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텅 긴 계단만이 내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내 귀에 다시 한번 드레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따라오지 마. 그 말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동시에 두려운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다. 내 앞에 계단 위에 그늘처럼 무언가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자 같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착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해지며 마치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치 나를 주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자와 눈을 맞췄다. 그 그림자의 형태는 점점 더 흐릿해지며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저게 뭐지? 내가 다시 한번 의무를 다지며 그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드레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그리고 매우 급하게 들려왔다. 나는 당황스럽게 다시 한번 길을 돌아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다가왔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그림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이미 알던 사람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음살한 느낌만이 내게 전해졌고 그때 나는 그 사람의 눈이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람은 내게 다가오며 갑자기 말을 했다.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 그 목소리는 매우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너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자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갑자기 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찬 기온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고 나는 그 찬바람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워지며 다시 한번 말했다. 너 정말 모르겠니? 내가 너를 구하러 왔어. 그 말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동시에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혼자 남았다. 이게 뭐야?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은 정말 누구였던 걸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미물은 끝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때 내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언가가 내게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몸을 돌리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드레스였다. 하지만 그 드레스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청백했고 눈빛은 텅 빈 듯했다. 그 표정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드레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내게 다가오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드레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차갑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묻어 있었다. 드레스, 넌 뭐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내게 닿을 듯 말 듯 다가왔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그 발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내가 그녀를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였다. 제발, 그만해. 나는 무작정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 남자의 발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나는 그 발소리 뒤에 숨어서 멈추기를 기다렸다. 숨이 차고 가슴은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발소리는 여전히 내 뒤를 쫓고 있었다. 그가 나를 놓칠 리 없다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 도망칠 수 없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존재였다. 내 눈앞에 그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림자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숨을 참고 그 그림자를 피하려 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남자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내 숨결이 점점 더 같아졌고 마음은 더욱 요동쳤다. 내게 가까워지며 그 남자는 말없이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눈앞에 섰을 때 나는 그가 사람의 형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은 기어 있었고 얼굴은 마치 흙속에서 갓 나온 것처럼 청백하고 차가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내가 자신에게 물었을 때 그 남자의 손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차가운 손길은 내 피부를 얼려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내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남자는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나는 멍을 떨며 그의 손을 밀쳐내려 했지만 그 손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 도망치지 마.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울렸다. 그 말은 마치 내 정신을 지배하는 듯 했다. 나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저항해보려 했지만 그 손은 내 팔을 움켜잡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에게 완전히 갇힌 지분이었다. 왜 나를 붙잡고 있지?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나를 그 길로 이끌었다. 나는 저 하나의 춤조차 없어 보였다.
그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는 그 남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점점 더 나를 끌어당겼다. 내 눈앞의 길은 끝이 없을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걷고 있었지만 내 발은 무겁고 내 몸은 그 남자의 힘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길의 끝을 보았다. 길 끝에는 또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형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존재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올랐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존재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더 이상 인간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반전 없는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 존재는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 존재의 목소리는 굉장히 낮고 차가웠다. 그 목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파고 들어왔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나를 더욱 끌어당겼다. 그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그 눈은 공허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놓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다. 그 남자는 그 애의 남자친구가 아니었어. 나는 그 애가 말했던 자기가 그 남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애는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내가 이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나를 일인했던 것이다. 그 애는 내가 그 남자와 마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남자에게 끌려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 남자는 이미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나를 끌고 갔다. 내 발은 마치 땅에 묶인 듯이 무겁게 느껴졌고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남자의 손은 차갑고 딱딱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꾸만 내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고 그 남자의 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고 갔다. 말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나를 이끌었다. 나는 길을 돌아보려 했지만 그의 손에 붙잡힌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씩 따라가야만 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거지? 나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차갑고 텅 빈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그가 인간이 아니란 것을 직감했다. 그가 나를 끌고 가는 이유는 단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는 마치 내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내 몸은 그가 내게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갔다. 그의 걸음은 너무 빠르고 일정해서 나는 그를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점점 더 힘이 빠져갔다. 땀이 내 이마에 맺히고 숨이 가빠지면서 나는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제발, 그만. 멈춰.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반응 없이 나를 계속 이끌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 할 때마다 그의 손은 더욱 강하게 나를 붙잡았다. 마치 내 존재가 그에게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내가 도망칠 수 없도록 내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골목길 끝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골목길을 끝까지 걷자 낯설고 불길한 느낌이 나를 휘감았다. 주변은 정적이었고 길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덕에 손을 대보려 했지만 그 덕은 차갑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벽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곳은 하늘 벽이 아니라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 남자는 내가 질문을 하거나 저항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끌어당기기만 했다. 나는 그저 그를 따라가야만 했다. 마치 그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난 한 존재가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존재였다. 그 존재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점차 그 존재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닌 마치 악마처럼 왜곡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길쭉한 팔과 길게 뻗은 손톱이 내게 다가왔다. 그 눈은 한 번도 나를 보지 않는 듯 그저 소금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존재는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 웃으며 다가왔다. 그 웃음소리는 공포스러웠고 내 몸은 그 웃음을 듣자마자 기운을 잃고 말았다. 너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될 것이다. 그 존재의 목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귀를 통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직접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내 몸은 그저 그의 손짓에 따라 움직였고 내 마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속박당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존재들의 기울기에 따라야만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더 이상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손과 발이 그저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점점 의식이 신이해져 가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존재들의 의도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들은 나를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존재들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이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내 의식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다. 드레스 친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곧 자신이 팟대의 한 구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위는 여전히 어두웠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부축히 일으킨 유성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그녀를 살펴보고 있었다. 너 괜찮아? 정신을 차렸어. 유성은 조심스럽게 물었고 드레스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팟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드레스 친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유성이라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유선, 왜 아무도 없지? 드레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섬은 잠시 말없이 물을 살펴보았다. 그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분명했다. 마치 그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발의 사람들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다. 드레스 친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유섬은 그녀를 안정시키려고 애썼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안전해. 유섬은 그녀를 두드럽게 다독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리 확신에 찬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뭔가 불안한 기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호는 드레스 친구의 눈을도 비쳤다. 그녀는 천천히 유섬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유섬, 나 기억이 잘 안다. 그 할아버지, 정말 이상한 사람 같다.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드레스 친구는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확실히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기억을 남긴 듯했다. 그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노인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가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그는 그냥 나를 쫓아다닌 것 같다. 드레스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섬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그는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다. 뭔가 다른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 그 할아버지에게 가봐야 하지 않겠어? 드레스 친구는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유섬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 할아버지에게 가려고 해? 내가 그를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위험해. 드레스 친구는 급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해 보였다. 유섬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빠져나와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유섬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드레스 친구는 그 할아버지와 다시 맞이해야 할 운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유섬은 불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 느낌은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도 납답함을 주는 것 같다. 드레스 친구는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말을 했다. 유섬, 내가 왜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것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유섬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고백하는 말을 꺼냈다. 그 할아버지는 내게 접근했어.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나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내 방에 찾아왔을 때 나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 드레스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는 나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 마치 내가 그의 숨을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 그녀의 고백은 유섬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그 할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나를 집착했어. 그리고 내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위협했어. 드레스 친구는 얼굴을 감추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할아버지가 나를 다시 찾는 걸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유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야 할 거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해. 드레스 친구와 유솜이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떨리고 있었다.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낡고 외진 곳에 있었다. 집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유선과 드레스칭볼은 무겁게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집 안은 어두웠고 분기마저 탁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집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할아버지, 여기 계세요. 드레스 친구가 조용히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 순간 기쫌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유소는 그 소리를 듣고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뒤를 돌아봤다. 그들이 듣고 있던 소리는 바로 할아버지의 발소리였다. 누구세요? 유소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다소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보았던 친절하고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불안정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너희들이 결국 오게 될 줄 알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오울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분명히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드레스 친구는 할아버지의 말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 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죠? 그날 나의 친구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띠며 나를 찾아왔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나는 그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하며 시작했다. 그날 그가 만난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에 그 사람을 보고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차가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 친구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만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 친구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마치 주문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친구의 마음을 삼잡았고 점차 그 친구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점점 그 사람에게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항상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고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는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장소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다. 외딴 집,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 친구는 물었지만 그 사람은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는 그 미소 속에서 어떤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그 사람은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 친구는 그곳에서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을 넘어서 뭔가 강력하고 끔찍한 기운을 느꼈다. 그 사람은 그의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주술적인 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알 수 없는 힘에 움직여졌고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며 그의 눈에서 불길한 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그 친구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귀신이었고 그가 지닌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친구는 그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친구는 그 짐에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그는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를 속이고 미혹했다. 그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 사람은 마치 그 친구의 영혼을 점차적으로 지배해 가고 있었다. 그 친구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변해 가는 것을 느꼈고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나와 함께할 거야. 그 사람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않고 그 친구 앞에 나타났다. 그때 그 친구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귀신에게 씌인 것이다. 그는 그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 사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 친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그는 하루하루 살아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국 그 친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한 후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만 해. 우리는 운명인 거야. 그 친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귀신처럼 변해버렸고 그는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친구가 남긴 흔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후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했다. 그 할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 친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 할아버지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 그 친구는 결국 그 할아버지의 염원에 의해 영원히 지배당한 것이었을까? 어느 날, 내 친구와 나는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가끔씩 장난스럽게 서로에게 묻곤 했다. 너 요즘에 잘 지내냐? 친구는 그렇게 내게 물었다. 나는 그때 농담처럼 대답했다.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자 친구는 모신 척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랑 연애는 안 하냐? 그렇게 둘은 장난을 치고 받았다. 하지만 그 대화의 끝에는 왠지 모를 불편한 기운이 단돌았다. 나는 그때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친구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강원도, 법인 정말 장난 아니야. 그 말은 정말로 내 귀에 꽂혔다. 강원도,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뭐가 있어?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귀신, 그곳에는 정말 강한 귀신들이 모여 있다고 해.
나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직단했다. 귀신? 밤원도에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물었을 때 친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곳은 기운이 다르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곳의 기운이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친구는 계속해서 강원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곳은 산이 많고 산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곳의 기운은 그냥 평범하지 않다. 거기엔 어떤 힘이 있다. 나는 그 말이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다. 강원도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야. 귀신이, 아니, 그 이상의 존재들이 그곳에 몰려 있다면 믿겠어?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친구는 또 다른 말을 덧붙였다. 그곳은 단순히 귀신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곳의 기운은 저승과 이어져 있다고도 해. 저승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는 곳 같다. 나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찔리듯 아리게 느껴졌다. 그때 나는 친구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농담이지? 그런 이야기는 너무 소문횡단하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대답했다. 농담이 아니야. 그 기운을 느껴다. 강원도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 대화가 계속되면서 내 머릿속에 불안감이 커져갔다. 친구의 말이 농담일 리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강원도의 깊은 숲속,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한 기운만이 내 주변을 감쌌다. 꿈에서 깬 후, 나는 친구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강원도의 기운, 그곳의 귀신들, 그리고 저승버스. 나는 그냥 그곳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나의 일상은 조금씩 이상해졌다. 매일 밤, 나는 그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었고 그 기운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만한 강원도,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드디어 대답했다. 가고 싶으면 가다. 그런데 너 그곳의 기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어떻게 가면 돼? 친구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승버스를 타면 돼. 그곳에 가는 길이 있다고. 저승버스? 나는 그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가야 한다는 강한 끌림이 있었다. 내심 두려움이 느껴지면서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어디로 가면 되지? 친구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원도,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강원도에 도착한 나는 친구의 말대로 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숲속은 더 이상 나를 반겨주지 않는 듯했다. 나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피부로 느꼈다. 그 기운은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친구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곳이 바로 저승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곳이야.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저승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버스가 아니었다. 내가 탑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타고 있던 그들의 목적지로 가는 일련의 버스였다. 나는 그 버스 안에서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존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나를 향해 슬며시 웃을 뿐이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그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때 진짜로 알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거스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버스 안에서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지나가는 길마다 지나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떠오르며 나를 압도했다. 그리고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강원도에서 경험한 것들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나,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로 모두 감춰졌다. 내 삶은 그 순간부터 다른 세계와 연결되었으며, 나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승버스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도의 기후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저승과 현실의 경계는 여전히 흐릿하게 이어져 있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농담일 리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